예, 안녕하세요. 미디어 깎아 제3회입니다. 어제 그제 다들 엄청나게 많이 MBC 앞에 가서도 시위하고 방심위 앞에서도 시위하고 이제는 동아일보 앞에서도 시위하고 이제 미디어가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미디어에 대한 견제와 혹은 미디어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거대 미디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맹렬한 시민 실천이 더욱더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살벌한 말하자면 결기에 가득 찬 투쟁의 한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정명 대표랑 같이 오늘 미디어 깎아 제3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헌재의 변론, 김병우 변호사님 변론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신데, 그렇죠. 언론 보도를 보면서 또 제가 화가 났거든요. 분노.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김 변호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아직까지 어떤 변호사도 하지 않았던 굉장히 근본적인 그렇죠. 포인트를 만드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차례로 짚어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게 하나씩 항목별로 국회 의결이 돼야 한다. 그 미국 같은 데서 보면 닉슨을 탄핵할 때 그랬죠. 네. 국회에서 각각을 그것도 특별검사나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각각을 의결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5개 중에 3개를 의결을 했고 2개를 부결시켰거든요. 그 과정에서 닉슨이 이제 사임을 했죠.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 결의안을 여기는 뭉뚱그려서 한 패키지를 비빔밥으로 의결을 했잖아요. 15가지나 되죠. 모르겠어요. 그 인간들 그래도 15가지면 장래 한 30가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수준이라면 300가지는. 그리고 이제 김 변호사님이 만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분이 하신 건 뭐냐면 9명의 재판관이 풀 멤버로 구성이 되어야 이 헌재 심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셨어요. 헌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옛날 사례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상하게 팔을 떨면서 내가 화를 눌러가면서 잘 진행하고 있다는 둥 만다는 둥 이상한 개소리하는 그 여자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여자는 그 여자 헌법재판관이 옛날에 쓴 자기 논문에서 헌재 결정은 반드시 9명 다 풀 멤버로 되어야 한다라고 지가 밝혔어. 자기 그래놓고 그게 몇 년 전인데 그래놓고 이번에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정신머리들이 글쎄요, 이거는 IQ 2자리도 아니고 이건 인간의 정신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개인적인 인신공격할 뜻은 전혀 없는데 이분이 워낙 헌법재판관이라는 법치수호의 천병으로 지금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이분이 과거에 헌법재판관 임용될 때의 청문회에서 보니까 범법 행위를 많이 자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놓고 가정부 일하는 도우미 핑계 대시고 또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배우자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위장 전입이라든지 세금 안 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게 사실로 밝혀져서 사과하는 바도 있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대단한 큰 건 아니니까는. 개인적으로 큰 거든 작은 거든 그러니까 제 얘기가 배우자가 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되게 싫어요. 도우미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건 더 그래. 그걸 이제 제 말로 하면 그건 룸살롱 쟁반반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룸살롱 쟁반이 뭔지 모르시죠? 모르죠. 룸살롱을 가면 왜 그런 비유가 나와요? 이제 그 제일 높은 양반이 전무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술값 안 내고 개겼다 그러면 전무한테 맞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옛날에 남봉 좀 부리고 다녔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네.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쟁반 들고 이제 술병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웨이터, 그걸 쟁반이라 그러는데, 이게 예를 들어 제가 뇌물을 받았다가 걸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저는 그게 인생의 로망이에요.
불행하게도 저한테 뇌물 갖다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내가 뇌물 받으려면 먼저 권력을 가지세요. 글쎄 말이야.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로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붙잡혀 가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 제가 안 먹었거든요. 제 마누라가 먹었거든요. 이러면 제가 룸살롱 쟁반만도 못한 거예요. 룸살롱 쟁반을 붙잡아 놓고 야 너 도둑질했어 하고 이제 취업하든지 뭐 어쩌거나 조사를 할 때 제가 안 훔쳤거든요. 제 마누라가 훔쳤거든요. 쟁반도 그런 소리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정미 지금 현재 그 양반도 그 룸살롱 쟁반만도 못한. 제가 그 노무현 이해가 됩니다. 돌아가신 공개 방송이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저 양반 죽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하더라고. 그 양반이 내 돌아가신 양반이니까 그냥 다 극존칭 해드릴게. 제가 먹은 뇌물이 아닙니다. 제 마누라가 먹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룸살롱 쟁반만도 못한 말을 하냐. 그래가지고 내가 저 양반 저런 소리 해놓으면 이제 뇌물죄라는 게 포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직계 좀비 속이 그 받으면은 받은 거거든. 그러면 이제 법률적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 마누라랑 본인이 같이 대지 신문을 하게 돼요. 아니 그냥 그때 아무튼 간에 뭐 내막이 어찌됐든 간에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말씀해야 돼. 네. 대통령 했다는 양반이 제가 안 먹었거든요. 마누라가 먹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문재인 우리 전직 의원님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설에 의하면 그 양반이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코치를 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자면 안희정 씨가 86억을 먹어가지고 감옥에 갔잖아요. 밥통이 큰가 안희정 보지? 저 충남지사. 아니 86억이면요. 잠깐만 86억인데 들어보세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대통령 당선시키는 데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게 대통령도 같이 공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싹 없고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도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분은 86억을 대통령 당선에 썼는데 그게 부당한 그 불법 자금이다 해가 정치 자금이다 해서 사람이 감옥을 갔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도덕을 초월한 존재야. 그런데 그 자기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촛불 세력의 영웅 아닙니까? 글쎄 말이야.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었다. 다들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는 있으니까. 죽으면 훌륭해져. 죽으면 훌륭해져. 자살하면 훌륭해져. 우리나라. 아 이런 얘기는 좀 조심해야 돼요. 아니 예. 왜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을까요? 왜 그럼 네.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기 전까지는요. 아니 그게 한겨레 신문까지 나서서 비난했어요. 노무현을 끊어내야 된다고. 네, 우리는 노무현이랑 연 끊겠다고 한겨레까지. 그렇죠. 근데, 다들 노사모들이 우리는 패족이다 하고 나섰으니까. 근데 자살하고 나니까 영웅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가 문화가 좀 아니 이상하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살을 너무 이렇게 미화시키는 그런 느낌도 좀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말은 조심해야 돼. 네, 예. 네. 근데 그 말은 좀 아무튼 개탄할 만한 그런 정치 심리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아까 김평호 안희정 씨 변호사 얘기인데 김평호 변호사님 안희정 씨 얘기 잠깐 더 하면 네. 그 양반이 86억 먹은 거 맞아요? 예, 제가 그때 5만 원권 없었죠. 없었죠. 그럼 라면 박스로 그게 한 5개쯤 되는데 그게 밥통에 들어간대요? 제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입으로 먹었다는 게 아니고 씹어서 막 먹고 밥통에 들어간대 그게. 참 대단한 밥통을 갖고 계신 분이군요. 네, 그분이 뭐 그거 말고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4차례에 걸쳐서 유죄를 받아가지고 형을 받은 바가 있죠. 네. 그쪽은 보안법 위반 아니, 2차례는 예, 별도로 하고. 그 양반은 저기 전대협이 이제 아니죠. 반미 청년회죠. 그 근데 전대협이에요. 근데 전대협이 이제 전대협은 그 다음이고 아니야. 처음이 반미 청년회 그 다음이 전대협이지. 운동권 그 족보 제가 제 말 그냥 믿으세요. 아니, 전대협이 오픈이 있고 언더가 있는데 네. 그 양반이 언더에서 족보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네, 아주 골수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네, 언더에서 당시에 족보가 같이 굉장히 높았다고. 활동하다가 전향하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언더에서 족보가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김평호 변호사님이 두 가지를 짚었단 말이에요. 하나는 헌법재판관 9명이 다 성원이 차야 그렇죠. 유효한 판결이다. 네, 그렇게 있어요. 어. 네, 우리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그다음에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양반이 짚은 게
소추안 하나하나를 의결해서 보냈어야 한다. 네, 그거 아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를 짚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요새 평론가들이 뭐 이제야 이런 사실이 밝혀집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러면 권성동이나 소추 의결위원장에서 소추 지금 대표하고 있는 권성동이나 헌법재판관들은 이때까지는 전부 IQ가 2자리였단 얘기예요. 자기 비즈니스 자기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황당한 소리라니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전부 굉장히 문란한 짓을 한 거거든요. 오늘 이 순간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문란한 짓을 하도록 만들어 온 게 언론이죠. 아니 전 야당도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렇죠, 물론. 처음에 박한철 헌재 소장께서 퇴임하신 다음에 우리 황교안 이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새로 임명을 한 분을 더 하려고 하니까 야당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못 하겠거든요. 권한대행이 어떻게 진짜 대통령이 아닌데 권한대행으로서 어떻게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 작전이 있겠죠. 언론이 한 얘기는 좀 얘기를 해보세요. 아니 뭐냐면 조선중앙동아포탈 뭐 이런 데가 다 그냥 몰아쳐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도피 중인 최순실과 도피 중인 최순실과 도피 그 시간 동안에도 사실 도피도 아니에요. 외유 나갔다가 지발로 들어왔잖아요. 차명폰으로 127번을 통화했다 그랬어요. 사설에서. 근데 그거 사과 안 하거든. 그거 완전 허위로 밝혀졌죠. 완전 허위죠. 네네. 그다음에 근데 지금 그걸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반인에서도. 그러니까 또 동아일보 같으면 동아에 지금 논설이라든지 칼럼을 쥐락펴락하는 게 오피니언면 전체 쥐락펴락하는 게 그 김순덕이거든. 네, 동아일보 김수덕 논설위원. 옛날에 멀쩡하던 여자가 요번 사태 때 쓴 칼럼 보면은 이거는 박 대통령은 마약류, 그러니까 항정신성 의약품을 라면 박스째 먹는 비정상적 인간으로 규정을 딱 해놓고서 그리고 행간에는 색정광과 같이 노란한 여자로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라스푸틴에 비유를 했다니까. 아니, 라스푸틴에 비유한 건 아는데 또 무슨 뭘 비유를 했냐면 그러니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약을 먹여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했다는 식의 그 칼럼을 쓴 적이 있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열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좀 더 다른 얘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니 그 사실인 칼럼엔 라스푸틴이라는 네 글자가 나와요. 그렇죠. 라스푸틴은 제가 알죠. 그 부분은. 그 칼럼에. 네, 네. 그럼 라스푸틴은 섹스의 대명사 아니요. 네. 궁정 섹스의 대명사인 인물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요. 그 저기 니콜라이 1세죠. 네. 그 저기 제1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러시아 황제. 그 궁정을 휩쓸면서 온갖 여자를 다 잡아들여 갖고 귀족들이 불러내 갖고 저기 그 살해했죠. 그 이상한 종교 그 사교 지도자라고. 그 사교 지도자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궁정을 어떻게 파고 들어갔냐면 니콜라이 1세의 아들이 혈우병이야. 그거는 알죠. 근데 근데 그 혈우병을 옛날엔 치료를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상처가 나면 피 계속 흘리다 죽으니까 그걸 완화시켜 줬대요. 라스푸틴이. 그러니까 이 안수 능력이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 이런 종류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그 약간 간악한 칼럼이거든요. 사악하죠. 사악한 의도가 칼럼이야. 너무 보이고 그리고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그러니까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조선중앙동아 같은 거대 언론이 이 짓을 해왔다. 지난 3, 4개월을. 그렇게 이번에 김평호 변호사 또 그 저기 어디야 저 헌재에서 한마디 한 거에 대해서는 또 가관으로 또 쓰고 있잖아요. 뭐 모든 언론이 특히 이제 뭐 YTN 같은 뭐 어떤 종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나와서 평론하시는 분들 물론 저도 거기 나가서 평론을 해봤지만 저는 처음에 나갔을 때 그 다른 그 좌파 쪽 성향을 가진 분들하고 대판 싸우기도 했습니다. 너무 거짓말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고 싸운 적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종편 그다음에 YTN 뭐 모든 언론들이 김평우 변호사가 헌재 재판관들을
모욕을 했다든지 매도를 했다든지 이런 말부터 하고 소리를 질렀다, 뭐 막말을 했다, 뭐 온갖 소리를 가지고 폄하를 했죠. 변론 자체에 아니 김평호 변호사님이 혼자 재판관들한테 씨땡 새땡 뭐 이런 말 했대요? 혹은 뭐 이 지읒 같은 개땡땡 이런 말 했대요? 애쓰십니다. 조심하시느라고. 아 그런 그럼요. 말 전혀 안 했죠. 삐움 처리하느라고 내가 지금 우아한 여성분을 옛날에 저격수다 할 때는 이거 그냥 다 하고 나중에 편집할 때 삐움 처리했는데 아 참. 괜찮아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아 때문에 다 이해하는데. 그래도. 아니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 김 전혀 변호사님. 안 하셨죠. 전혀 안 하시고. 그 무슨 폭언을 해? 전 놀라운 게 이게 지금 대통령을 밀어내느냐 아니냐 이 심각한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좌우되는 그런 지금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이쪽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근거라든지 그 내용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는 언론은 없고 무조건 중간에 뭐 재판관이 편파적이라 그래서 재판관들이 화가 났다. 뭐 재판소장 대행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지. 그러니까 네. 완전히 그 피상적인 얘기만 하지 진짜 이 문제의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서 뭔가 국민들이 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대한민국의 메이저 언론이라는 메이저 거죠. 언론 이거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참 통탄스러운 일이고 다 망해야 될 집단이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하면은 또 안 되겠죠? 좀 뭐 되죠? 그러고 다닙니다. 해줘 왜 안 돼?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을 영어로 스피어헤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끝 선봉으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국회와 법조까지 결합한 이 금수저들이 대한민국을 폭도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폭도공화국으로. 그렇게 해서 평양에 핵과 미사일을 쉴드 쳐주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거의 뭐 딱 시나리오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펜을 든 폭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요새는 펜 드는 안 거죠. 되는데 키보드 하는데. 키보드로 아니 상징적인 의미로다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게 네. 말끝 계속 잡으실 거예요? 저 그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뭐야 우리 저 PD 수첩에서도 또 사고 쳤죠. PD 수첩은 완전 조작 보도가 거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중간에 태극기 집회에서 돈을 받고 또는 돈을 줄 테니 나오라는 강요를 받았다는 증언 같은 게 나와요. PD 수첩에서 PD 그래 수첩 나왔죠. 중간에 예. 거기에서 증언을 했다는 사람의 그 화면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이 세월호 노란 리본을 메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단무지 쪼가리 붙은 거 아니고? 아니고 리본이 분명히 보입니다. 단무지 아니고? 아니라니까요. 아,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리본을 다친 분이 그런 증언을 했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하나는 예, 예. 촛불 집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태극기 집회인 것처럼 편집을 해서 낸 조작을 예, 예. 했든가 예. 아니면 아예 아무나 붙잡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작을 하려고 했는데 완벽하지 못해서 리본을 띄는 걸 잊어버렸다든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조작이 예술이라는 걸 모르는 저는 그런 조작에 추측을 관한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네. 언론들이 지금 늘 하는 말이 요새 추정입니다만. 네, 추정입니다만.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도 조작질을 하다 보니까 조작에 대해서 정성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작을 하려도 정성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무대 같은 거 화면 나올 때 이 소품을 미장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옷을 못 입고 나왔다. 시즌 어떻게 맞춰야지. 뭐 브로치는 못 알았네. 뭐 이게 다 미장생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그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이 체크를 안 하는 거야. 내용을 좀 더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한 소품을 또 동원하잖아요. 네. 그런데 세월호 리본을 붙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미숙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우리 미디어 하는 이 폭도 언론 폭도들한테 권하고 싶은 게, 야, 니들 그 맨날 그 조작질해서 그 국민 세뇌하려고 덤벼드는 거 아는데 조작도 좀 수준 있게 해라. 좀 미장생 좀 맞춰라. 이 바보 등신 같은 놈들아.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옷도 이렇게 너무 캐주얼하고 감기는 걸려 있고 컨디션은 안 좋고 몰골은 초라한데 이렇게 우아한 우리 정 대표를 모셔야 된다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뒤에 갔다가 뭐 이런 책도 갖다 막 꼽더라고. 이거 다 조작책이거든. 아, 조작은 아니고 소품. 소품이죠. 근데 이게 다 가짜 책이란 말이야. 아니 그럼 무거운 책을 갖다 놓으면 옮기기 힘드니까 껍데기만. 그러니까 내 있는 말이 그 말이 최소한 이 정도 정성은 아니 근데 있어야 왜 공격을 되잖아. 이쪽으로 하세요? 예? 이거는 뭐 아니 나는 좋은 예를 이거는 왜 좋은 우리 예를 주제와의 직접적인 아니 관련성이 좋은 없는. 예 좋은 예를 든다니까 이걸 공격으로 받아들이시네. 그 아 참 미안합니다. 네. 그거 너무 좀 그러지. 쑥스러워가지고. 예. 네. 어쨌거나 이제는 조작질을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조작을 양산을 해야 되니까 정성을 기울일 틈이 없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상황이. 그러면 그 PD 수첩의 그 내용을 보면 교묘하게 편집이 돼 있고 MBC의 그 저희 김세희 기자가 그 페북 글에서 올린 게 하나 있던데 보니까 지금 MBC 9시 뉴스에서 태극기 집회라든지 지금 고영태의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8시 뉴스 아닌가 혹시? 8시 뉴스. 네. 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PD라든지 또는 다른 방송사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민노총 소속의 강성 좌파 성향의 그런 노조들이 있어서 이 MBC 뉴스의 일부 보도만 가지고 MBC 전체가 다 바뀐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현실이다. 이런 그 페북 글을 올린 걸 그 당연하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PD 수첩을 제작한 이 팀들은 지금 명백히 촛불 지향적인 그런 이 PD 수첩 나는 프로그램을 그 양반들 만들었는데 촛불만 지향했으면 좋겠어. 평양 지향적이지 않으면 돼. 그거는 근데 뭐 까고 나면 평양 지향적일까 봐 겁나는 거지. 그렇죠. 그것도 추정입니다만. 예. 네. 그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 MBC의 그 전직 아무튼 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국장 인사의 페북에 들어갔더니 뭐 노란 리붕으로 떡칠이 돼 있고 뭐 전부 뭐 문재인 사진이고 뭐 그래요? 그래도 그런 줄 모르고 그 사람 누구예요? PD예요? 국장 레벨이라니까. PD. PD가 기자? 아니라 아무튼 그거보다 세요. 파워풀한 인사야. 근데 이 양반 이런 줄 모르고 이제 평소에 내 친구 중에 수입차 이렇게 파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도 이 친구의 꿈은 뭔 줄 알아?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자기한테 벤틀리한테 사주는 게 이 친구의 꿈이야. 근데 내가 언제 벤틀리 살 정도로 돈 벌겠어? 아니 근데 벤틀리 사주면 뭐 하냐고 운영을 못 할 거예요. 그렇지. 그게 얼마나 운영비가 많이 드는 건지 아세요? 이 만천하 이렇게 까야 돼 진짜 참. 그러니까는 이거 후배가 이제 그런 장사를 하다 보니까 다 형님하고 하는 사이일 거 아니오. 이 양반이랑 형님하고 하는 사이인데 전화가 이 양반이 삐리러 오더래. 그 MBC의 그 범털이. 범털은 뭡니까? 근데 어쨌거나 뭐 잘 높은 나가는 사람이라는 높은 걸 사람이. 얘기하는 그랬더니 거예요? 야 너 요새 우리 뭐, 너무 속어는 쓰지 마시.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좀 속되게 노릇이 앞으로. 야 너 지금 뭐 하냐 전화해서. 그래서 형님 나 요새 뭐 태극기 집회나고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자유통일해방군이야. 그래갖고 자유통일해방군 병사 이러고서 이제 자기 페북 프로필에 올려놓은 거야. 이제 그걸 보고 전화를 했대. 네. 형님 그랬더니 야 임마 너 속 차려 너 세상 좀 알고 살아라. 그러고 전화를 퍽 끊더래. 네. 그러고 나서 이 양반 페북을 그때 처음으로 들어가 봤대. 네. MBC 국장. 옛날 국장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거보다 높아. 예.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BC 최고위층 인사께서. 네, 좀 외쳐요. 네. 그 들어가 봤더니 뭐 이제 도배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막 네. 촛불과 노란 리본과 기타 등등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페북을 나도 봤거든. 보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이 야 이 새끼야. 너 연봉이 이 새끼야. 2억에서 3억짜리가 빨대가 없어서 이 새끼야. 그래. 그 친북 종북 땡대강을 빨고 사냐 이 개새끼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진 게 없다든지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이놈의 세상 확 불질러버리고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김정은을 따라다니던 간첩을 따라다니던 종북을 따라다니던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MBC의 시니어 PD다 이러면 이게 거의 연봉이 한 그 뭐 부대 그러니까 명목 연봉은 1억 좀 넘겠지만 부대 그게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복지가 돼 있잖아요. 네.
복지 수준이라는 게 그럼요. 어마어마하잖아. 네. 더구나 이제 또 좋은 사옥 지어서 이사를 갔기 때문에 더 그리고 예를 좋아졌겠지. 들면 퇴직한다 그러면 끝에 가서 한 6개월 1년 놀려주잖아. 한직에 보내잖아. 너 퇴직 준비해라라고. 다음 제2의 인생을 갈 준비를 더 해라라고. 아니 어떤 직장이 6개월 1년 월급 꼬박꼬박 주면서 한직에 보내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받는 그런 신의 직장급인데 뭐 MBC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사 쪽이 그렇지. 뭐 근데 이제 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중간에 이제 뭐 전화하는 거는 아니고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그 시카고 대학에서 유학을 했을 때인데 저는 이제 휴직을 하고 가서 월급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언론사들이 외국에 연수를 가거나 이럴 때 월급을 다 받아가면서 해외에서 연수를 하면서 뭐 그렇다고 뭐 큰 업적을 남기지도 않아요. 그냥 그 뭐 손석희 씨 같은 경우 보면 가서 논문 표절해가지고 돈 받고 유학 비용까지 받고 가서 거기서 논문 표절해가지고 미네소타 논문 표절 사건? 네, 아니 그랬는데 그 정도로 연수를 가는데 자리는 다 보전이 되고 월급 다 나오면서 연수하면 연수 비용까지 그게 받아가면서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더하지. 뭐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그 얘기를 외국 언론 제가 이제 외국 언론사 연수 프로그램이니까 그 외국 언론인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다 입을 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놔야 되기 때문에 연수할 엄두를 못 낸다. 그래서 연수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말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번에 더 다른 길을 한번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언론사에서 한번 근무해 보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온다는 거예요. 되게 창피하더라고 그 당시에 보면. 보통 물론 저는 월급을 안 받고 그냥 네, 휴직을 하고 가게 압력을 제가 받아가지고 아는 했지만. NYT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학교를 다니거나 연수를 한다고 해서 직장에서 그 페이를 주고서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집필 프로젝트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책을 쓰겠다. 그러면은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집필 프로젝트를 써서 철저하게 심사를 한 다음에 휴직 기간을 주고 약간의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세계적인 책이 그 존 내쉬 일대기 다룬 뷰티풀 마인드, 아름다운 뷰티풀 마인드, 영화가 됐죠 나중에. 그거 쓴 사람이 예일대 철학관과 나온 뉴욕 타임스 기자였어.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조차도 많지 않아요. 외국에는. 많지 않아요. 자기들이 책 쓰고 싶으면 그냥 들어앉아서 직장 포기하고 앉아서 쓰고 그게 잘 돼서 베스트셀러 되면 운 좋은 거고 아니면 다시 포기하고 다른 직장 가야 되고 그렇지. 막 이런 건데 저는 이게 쿨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언론이라는 게 권력이 돼가지고 모든 혜택을 그런 걸 상식적이지 않은 혜택을 보면서 지금 언론사들이 권력이 돼 있는데 그런 언론들이 지금 쏟아내는 기사라든지 이 칼럼이라든지 비평이라는 게 너무 지금 수준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 나는 뭐 수준이 안 되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그거야 뭐 지가 뭐 실력이 없는 건데 아니 생 거짓말로 결국에 가면은 친북 종북 편을 드는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기자도 있지만 아니, 또 그게 실제적으로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 있지 조작을 하고 생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야 니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위 0.1% 수준의 직장에 다니는 새끼들이 미안해 이건 욕 좀 이런 개새끼들이 오늘 욕 너무 많이 아니 나온다. 요새 나 좀 험해서 그래 하루 종일 망치 휘두르고 뭐 핸드드릴하고 뭐 시위 장비 만드느라고 아유 진짜 근데 그래도 여기가 방송인데 우리가 말은 괜찮아요. 그냥 땡땡으로 해주세요. 이런 땡땡으로. 개땡땡들이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정말 개만도 못하죠. 왜냐면 개는 자기 그 밥 주는 손은 안 물거든.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아래서 자기가 0.1% 안에 들어가는 고급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물었더냐고. 개만도 못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제 제가 그저께 그 중앙 JTBC의 핵심 중에 핵심이 만나자 그래서 가시오. 아 사적으로 만나셨다고? 사적으로. 네. 한 40분 비싼 밥을 절반만 먹고 박차고 나왔네. 중간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더 있으면 이제 주먹질할 상 없거나 뭐 그래 잘 참으셨네. 그릇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뭐 이렇게. 근데 정말? 왜 그랬어요? 고급집이니까 그릇이 놋그릇이요. 이만해 그런 그릇으로 이거 잘못 치면은 한 몰로 죽어요. 그 얼른 밥값은 도망나. 누가 냈어요? 나오는 놈이 낼 리가 있다. 그렇지. 지가 알아서 냈겠지 뭐. 그 돈 자기 돈으로 안 냈을 겁니다. 몰라 난. 네, 그 한정식 집일 텐데 그 밥을 누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난 거예요? 그거 얘기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욕을 해야 되니까 얘기하면 안 되지. 칭찬할 것 같으면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찌됐든 초대한 쪽에서 냈을 건데 뭐 그 사람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거기서 보자 만나자고 그랬지. 해서 나가셨을 것 그 같은데 원래는 그냥 그러면 비싼 연락을 밥을 밥을 뭐 자기 돈으로 사면서 괜히 근데 왜 만나자고 했다는 아니 건가요? 그냥 연락 왔으면 안 나가는데 네. 내가 좀 뿌리치기가 어려운 사람이 중간에 들어 있어서 간 거예요. 네. 현장에서 알게 된 후배인데 뭐 괜찮은 후배라서. 근데 아니 가서 뭐 정치적인 인간이니까 뭐 용건을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얘기를 안 하죠. 말을 잡아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제가 중간에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놀란 거는 주제가 뭐였는데요? 그 얘기 하려고. 네. 근데 원래 실력 없는 놈이 주제까지 얘기 꺼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참으셔. 근데 이제 그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사태를 일으킨 촉발시킨 게 JTBC 타블렛 PC 사건 아니에요. 네. 그때 우리 기억나지만 자기들이 딱 들고 나서 여러분 이것이 저 최순실의 타블렛 PC입니다. 여기에 뭐 이렇게 카톡이 떴고 이렇게 했잖아. 화면에 누가 봐도 그냥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태블릿 PC다 하니까 이렇게 태블릿 PC를 전체적으로 멀리서 보여준 게 아니라 화면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아 태블릿 PC인가 보다 이러고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거죠, PC 가.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입수했다고 그랬어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퍽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내 앞에서 태연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그 태블릿은 최순실이 게 아닌 거 인정한다 이거요. 태블릿은 그 하드웨어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 당신들 이 하드웨어 따로 구하고 데이터 따로 구해갖고 USB로 여기다 이거 데이터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거 돌아다녔잖아요. 저기 누군가 팔러 다녔잖아. 저기 무슨 스포츠 대단에 있는 애들이 이거 최순실 데이터라고 USB 하나 들고서 뭐 그렇죠. 고영태 집단이. 네. 몇 억씩 부르고 다녔잖아. 네. 그거를 조선은 안 샀고 그 중앙이 산 거 아니야. 결국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야. 그거 인정해. 인정하고 그 다음 말이 그걸 인정한다고 얘기를 인정해요. 했어요? 샀다는 거를? 아니 산 게 아니라 네. 데이터 따로 이 하드웨어 따로라는 걸 그 인정을 해. 데이터를 샀다는 거를 우리가 샀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 그건 이제 추정이라고 그건 분명히 내 추정이야. 얘기하셔야 돼. 근데 그러니까 데이터 따로 내 얘기는 뭘 인정하냐. 데이터 따로 하드웨어 따로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진실이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해괴한 왜 그러냐면 궤변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진짜 최순실 씨가 쓰던 하드웨어고 이 안에 데이터가 담겨 있다. 그게 증명이 된다면은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어디서 산지 모르는 어디서 구한지 모르는 타블렛 PC 갖다 놓고 그게 뭐 최순실인지 김순실인지 이순실인지 뭐 김한수인지 누군지 모르고 고영태인지 누군 건지 모르는 아무 데이터 포렌식이 증명이 안 되는 데이터가 담긴 USB를 가지고 여기다 부어놓은 다음에 이것이 최순실의 태블릿 PC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조작이잖아. 당연히 조작이죠. 근데 그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더 이게 그 화면에 대해서 소화 안 되실까봐 말 자른 거예요. 화면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면 이 기자가 그때 분명히 나와서 리포트를 할 때 화면을 보여줘서 화면에 보면 이 파일들이 쫙 보였거든요. 근데 그 파일 중에 누가 봐도 이거는 JTBC 기자의 컴퓨터다라는 거를 드러내는 그런 파일 제목들이 들어 있었잖아요. 뭐 무슨 취재 파일 뭐 이런 거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거 조작된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지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JTBC의 그 저장이 되어 있는 우리가 클릭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 기사 화면에는 그런 파일들이 다 이렇게 구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 보여요. 가려버렸어요. 맨 처음에 나왔던 그 보도를
우리가 분명히 카피해 놓고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미 카피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캡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 봐라 이자들이 지금 이 문제의 파일들은 또 안 보이게 그러니까 조작을 했네. 아니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그자들은 조작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작단. 금수저 폭도 미디어인데 이 인간들이 이 인간이라고 한테 이종자들이 우리 보기를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이 정신과 이 뇌수를 지들 마음대로 쪼물딱쪼물딱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행태가 아니면 이 짓을 못해요. 그런 진보가 아니면. 그 황당한 게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갖고 그래서 중간에 나와버렸다니까 내가. 밥 못 먹고. 그러면 그 사람은 손석희를 구하러 온 구조단인가? 모르겠어요. 홍석현을 구하려는지. 그 한마디 할게요. 엊그저께 우리가 좀 겁이 없잖아. 나나 저기 저는 또 겁이 나는 많아요. 자유투 근데 왜 날 나는 불러요? 연약한 여자야. 겁이 많아. 아이고 아이고 근데 자유통일유권자본부에 제가 집행위원장이고 네. 거기에 이제 그 형제 조직이 자유통일해방군에 이제 거기 이 창설준비위원장이 이제 최대집 의사 닥터추인데 둘이서 이제 엮어가지고서 이제 한 어저께 한 7, 8명 이게 뭐야 여러 수십 명을 7개의 고발건으로 한꺼번에 고발했어요. 그 중에 이제 중앙의 홍석현 씨하고 조선의 방상훈 씨, 동아의 김재호 씨는 당연히 이제 홍석현 씨랑 방상훈 씨는 확실히 기억해. 둘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죄 중에 무슨 죄가 있는 줄 알아요? 뭐가 있어요? 상습 사기죄. 그게 성립이 되나요? 예. 변호사 자문 다 하셨어요? 예. 왜냐하면 자기 회사에 저거를 그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한테 계속 사기질을 한 거 그렇지, 아니에요? 조작질을 한 거지. 그게 상습 사기라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지금 거대 미디어가 상습 사기 집단이 된 거야 이게. 너무 잘하셨네. 혹시 나 이거 무고죄로 잡혀 들어가면 영치금 넣어주셨고. 나 그때 100만 봐서. 원만 넣어줘. 100만 그때 원. 봐서. 거기서 그때 봐서. 내복도 사 입어야지. 거기서 치킨도 시켜 먹어야지. 아니 근데 돈을 보내는 문제는 정말 제대로 된 고소를 한 건지 알아보고. 알아보고. 아이고 참나. 이렇게 짠돌이라니까네. 아이고 아니 참네 짠돌이는 진짜. 아닌데 농담한 거예요. 아니 옳은 일을 해서 감옥에 가면 네. 당연히 영치금 넣어줘야지. 네. 네. 근데 감옥에 가지는 말아야지. 그 가면 가는 거지. 우리는 세상 가면 살기도 안 되지. 귀찮고 그래서 좀 네. 들어 앉아서 쉬고 나오고 싶고 그래요.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 진짜로. 우리가 농담이 이겨야 되는데 아니라. 감옥 갔다는 건 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아니 그거 그렇지 않아. 감옥도 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억울함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야 세상이 한 곱이 가는 그 말씀 한 곱이 맞는데 가는 거예요. 그 네. 말씀 맞는데 사실은 그동안에 쌓이고 쌓인 게 많아서 지금 이런 일들이 터진 거예요. 아니, 더 이제 이상 또 쌓이면 안 되는 거지. 우리 쪽에 아니지 우리 쪽에서 이제부터 배팅 들어갈 차례 됐지. 배팅은 노름 같으니까. 아 이것도 게임인데. 네. 게임은 아니고. 아 나는 저기 칩이니까 상관없어 쓰셔. 오케이. 막 던져 넣어 그냥. 근데 그 JTBC에 대해서 방송위가 심의를 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예. 심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한 2주 3주에 걸쳐서 피나게 투쟁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 표절범 그것도 박효정이 표절범 박효정이가 심의를 명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짜 윤리학 교수. 얼마나 많은 이 일반인들이 네. 고생을 했느냐고요. 거기 가서 정의를 지켜라.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심의하지 않느냐. 심지어 멀쩡한 가정을 가지신 어머니들이 거기에 가서 23일 동안 냉골농성. 농성을 해가지고 지금 심의에 들어가서 마침내 JTBC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태블릿 PC, 문제의 태블릿 PC를 집어왔다라는 그 동영상 원본을 제출해라. 근데 처음에는 뭐 독일에서 주워왔다, 뭐 빈 사무실에서 들고 왔다 그러다가 맨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누구 차인지도 모르는 차에서 PC 집어드는 장면을 하나 보여주면서 차에 있는 걸 가져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 다 절도네. 다 절도예요. 어. 근데 이자들이 약 먹은 건 이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제정신을 가진 대학을 제대로 나오고 기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바로 불과 며칠 전에 했던 리포트를 뒤집으면서 또 다른 걸 내놓고 또 다른 걸 내놓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는 거지. 어떻게 이런 범죄 집단이죠. 대중앙일보냐고 홍석현 회장님 대범죄 이런 집단이지. 거 알고도 지금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 얘기를 꼭 본인이 주도인데? 그거는 또 추정이지. 우리가 본 아니요, 적이 그게 없잖아. 아니요. 본인이 주도하면 본인이 바보 빙띵이란 소리지. 자기 회사가 지가 오는데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놔뒀다 그럼 전응하란 소리죠. 그거보단 차라리 아니 뭐 본인이 주범이라고. 공범, 방조범 뭐 이런 거. 방조가 그러니까 아니 오너니까 사실 명령하면은 지정되는 건데 명령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건 주범이네. 주범이에요. 네. 본인이 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요.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홍 회장 이민 가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민 가셔야 돼. 정말 이거 나중에 빚다가 어떻게 갚으려 그래? 호적 파서 이민 가셔야 돼. 대한민국 국적 버리고. 그것도 나라 잘 골라서 가셔야 된다니까. 돈이 정말. 많은데 잘 빠져나올까? 아니 또 우리는 아니, 이거요. 표현이 제가 아니 너무 이상하다. 아니요. 이런 문제라니까. 나오겠죠 하려고 그랬는데 나올까가 되네. 아니 이런 문제예요. 저 사람들이 어떤 도덕적 원칙, 법률적 원칙을 자꾸 어기면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해서 국민을 통째로 세뇌하겠다라고 덤벼들었잖아. 그러면 그 사정을 알게 된 국민은 어느 수위를 넘으면 법 없이 사는 국민이 돼요. 법 없이 살게 된다고. 지금 뭐 그러니까 저만 해도 개인적 원한을 갖게 근데 된다니까. 법 없이 산다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아니 법 없이 없이도- 도가 아니라 법 없이. 법이 없는 것처럼 아니 없이 그냥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냥 초법적 존재가 된다고. 저만 자기가 해도 곧 법이야. 그러니까 나는 법에 신경 안 쓰겠다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 치르겠다는 거지. 그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저기 태극기 집회 나가서 이렇게 설치고 돌아다니고 그럼 제가 조직을 짜니까 나의 일은 뭐 여든 이런 양반들이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전화 와. 나 살 만큼 살았다. 할 일 있으면 시켜주세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근데 아니, 그래서- 내가 곧 법이다 이 얘기 들으니까 왜 갑자기 강일원 판사가 생각이 나죠? 강일원 재판관께서 아니, 그분이 집 사면서 그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그게 이제 세금을 포탈한 게 들켰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세무사가 그런 걸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무사가 그 집 거래 그 당사자가 당연히 얼마에 샀다고 얘기하면 그거 받아 적는 사람이지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구매가를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니 자기 집 사면서. 근데 이런 행태가 법 없이 사는 분 아닌가. 우리는 조잡하게 뭐 집 사는데 뭐 이런 거 가지고는 그렇죠. 법을 안 어겨.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마이너한 거 가지고 얘기해서. 근데 자기 집 사면서 그거 세금 그 탈루인지 포탈인지 그런 거 할 정도의 위인이 그거 뭐하러 이 판사병 땅땅땅은 하고 그러나. 나와서 그냥 장사 돈 버는 장사 많아요. 마약 장사를 해도 돈 벌고요. 여자 장사를 해도 돈 벌고 우리 그런 걸 하셔야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지금 언론에 네.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 보십시다. 아니 뭐 언론 이제 다 얘기했는데 또 뭐. 뭘 다 얘기를 해. 지금 얘기하셨던 거 뭐요? 맞아 하세요. 법 없이 사는 얘기. 법 없이 사는 거니까 기자들이. 이게 이제 이런 행태로 이거 매일 공해와 같이 막 제 귀나 눈을 파고들면서 세뇌를 하려고 드니까 개인적 원한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사회정치적 분노가 아니라 우리말로 저 개 땡땡들 한번 봐버려 본다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담가버려. 담가버린 건 또 뭡니까? 그건 조금 더 살벌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뭘 하는 걸 보고 담근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철사줄로 묶어서 구덩이 파고 땅에 묻죠. 그런 게 담그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좌파들이 하는 걸 똑같이 하자고 좌파 그런 거 안 해요. 됩니까? 좌파 애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폭력? 반두배짜리 컵으로 2번 파면 사람 하나 들어가요?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지금 아니 이건 이제 그렇게 화가 난다고. 그런 개인적 원한들이 생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겁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어. 근데 진짜 누군가 어떤 뭐 흉악범이
정말 흉악범이? 아니 흉악범이든 뭐든 그런 사건이 하나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격이 박성현이 거친-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한 적 있다. 이러면서 거친 사람들이. 피의자로 오는 수가 있어. 아 뭐라 그래? 괜찮아. 그거 다 제 업보니까. 그렇죠. 네. 제 업보예요. 그건 법률적 책임은 아니지만 업보라고.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내 책임이다. 그럼.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사실은 나쁜 짓을 할 그러니까 수가 아니 없게 내가 됩니다. 경고를 해주는 거예요. 이 금수저 폭도들한테 네. 이때까지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니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언론 폭도들. 언론 폭도, 국회의원 폭도, 법원 폭도, 헌법재판관 폭도, 검사 폭도,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 근데 이런 짓은 예를 들면 간첩이 하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니까. 그렇죠. 간첩은 쟤 간첩이구나. 신고해서 돈 좀 벌어야지 뭐 여기서 끝나. 근데 이게 아니라 사회에서 금수저를 물고 영향력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면 그걸 매일 매 순간 반복해서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수단을 통해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원한이 생긴다니까요. 원한. 개인적인. 네가 나를 개돼지로 보냐? 홍석현이 네가 나를 개돼지로 보냐? 방상훈이 네가 나를 개돼지로 보냐? 동화 김재호 네가 나를 개돼지로 보냐? 네이버 이혜진이 네가 나를 개돼지로 보냐? 그럼 내가 너한테 직접 찾아가서 내가 개돼지 아닌 걸 증명해 줄게. 아 네이버도 고발하셨구나. 네이버는 제가 지금 안 고발한 것 같아요. 좀 두고 봐야지. 아니 지금 포털이 엄청 문제인데. 봐야지. 그거 이제 빠져나가는 포털이 뉴스를 다 걔들은 지금 고발보다는 검열을 조금 하고 다른 있지 수단을 않습니까? 찾아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 기사를 만들질 않고 편집을 해서 이제 올리는 순위를 가지고 그 노니까 스크리닝을 한다라는 거는 편집권 아니죠. 정보를 아니 편집 권한을 그들에게 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권한을 자임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권한이고 이것을 국민의 그러니까 여론을 호도하는데 네이버 이혜진이가 집이 팔로알토 살거든. 우리 팔로알토 어디 사는지도 알아. LA LA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네네네. 거기서 제왕처럼 산다고. 한국에 안 와요? 아니 그 집안이 거기서 살아. 그럼 저 참 겁없다 생각을 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원한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예를 들어서 거기도 딱 그 유명한 386세대. 예를 들면 뭐 미디어 오늘이 좀 황당한 주장을 한다. 원한이 안 생겨요. 원래 그런 인간들이니까. 원래 거기는 뭐 좀 친북 성향이 있고 좀 평양 많이 옹호하고 좀 대한민국 흔드는 거 좋아하고 좀 때려부시는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제한돼 있는 집단이잖아. 근데 대한민국 최고의 제도권 금수저들이 친북혁명의 선봉을 서서 폭도 대장을 한다? 근데 그 수단이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들에게 바치고 있는 신뢰를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아라는 브랜드, 조선이란 브랜드, 네이버란 브랜드를 악용을 해서 중앙 JTBC라는 브랜드를 악용해서 나의 정신을 조종하겠다는 거 아니야. 개돼지처럼. 그러니까 이혜진이 너 좀 봐야겠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너 따위가 세뇌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여? 아니라는 걸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보여줄게. 근데 그렇게 이 원한이 지금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죠. 그런 분노를 가진 분들이 말도 못하게 그럼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건 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피 끓는 사람들이 아니요. 60, 70, 50대 나 쉬운 아홉 아니야. 나도 그런 분노인데 나 애들 다 자랐고 뭐 감옥에 들어가서 한 10년 산다고 뭐 세상 뭐 특별히 뭐 내가 이승에서 더 바랄 것도 별로 없고 거기서 감옥에 앉아서 책이나 쓰면 그러니까 되지. 그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70 먹은 양반들이 나한테 이메일 해갖고 나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75, 78 할아버지들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시켜주세요. 내 머리털이 줄백 곤도 쓴다니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그게 의미가. 지금 이 사회가 위아래도 없고 이 어르신들이 이 대한민국의 굴곡의 역사를 다 경험하시고 다 알고 계신 분들, 다 이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에 지극하신 분들이 이제 정말 이 한 몸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심정 가지신 그걸로는 분들이 그래. 많이 있다는데
지금 이게 21세기에서 세계 경제 10위권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일어나야 될 일이냐고요, 이게. 그게 너무 한심한 거죠. 가슴이 아프고. 가슴은 아픈데 뭐 밀린 숙제하는 거죠. 그렇지. 밀린 숙제하는 거죠.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자유민주 부분일 공화국인데 수도 있고. 공화국으로서의 전통이 약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하고 무늬만 민주주의 하느라고 공화국으로서의 전통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사회의 규율과 원칙이 뭐냐. 금수저면 금수저답게 놀아라. 이게 무슨 개생, 양, 땡땡 같은 폭도질이냐. 이게 이제 그 어떤 눈높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금수저라는 말을 흑수저, 금수저 이 말들을 만들어내고 애용하는 집단에서는 또 자기들 편 들어주면 또 그런 짓을 해도 다 봐주니까. 글쎄요. 네. 예, 이율배반이다. 자, 오늘도 이렇게 열 좀 냈죠? 네, 오늘은 저는- 좀 세셨어요. 아니, 오늘 저는 내가 보니까 좀 셌어. 오늘 셌는데 네. 뭐 괜찮죠, 뭐. 이 정도는 뭐 이해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 저기 태극기 물결에 있는 그 애국 시민들이 그 가지고 있는, 저는 말로 표현하니까 분노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개념도 정교하지가 못하고 말솜씨도 덜하니까 안에서 이게 부글부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삭히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일을 할 아니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다 말로 하면은 사실은 그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거 말로 말로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면서 공명통 안에서 사가야 돼. 이거 혼자서는 못 삭혀. 공명하면서 사가야 돼. 예. 근데 오늘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피곤해지신 만큼 강도는 세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짐작할 지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오늘 너무 두서없이 너무 좀 강도를 높였네요. 웃고 끝내죠.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화이팅! 네.